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의학 박사이신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두 주에 걸쳐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 자가 면역 질환과 턱관절의 관련성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은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안면 비대칭을 갖고 있는 많은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턱관절이 무슨 안면 비대칭과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렇게 턱관절의 안면 비대칭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예.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안면 비대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합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턱이나 어느 쪽으로 아래턱이 틀어져 있고 또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면 비대칭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안면 비대칭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세월이 좀 많이 변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자신감의 표현으로 성형수술을 기피 대상이 아닌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클리닉에도 안면 비대칭을 치료 목적으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결혼한 중년층에서도 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정확하게 대칭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은 비대칭적인 얼굴이 더 매력적인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날마다 인터넷과 어떤 잡지를 장식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같이 약간씩은 비대칭적인 얼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얼굴이 밉지 않은 얼굴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안면 비대칭의 원인별 분류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좀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선후천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혹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어떤 기능, 장애, 즉 기형 증상으로 왼쪽에 얼굴뼈만 좀 더 자라나는 반안면 외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대개는 대칭적인 비대칭적인 부정교합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비대칭적인 상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데 후천적으로 어느 한쪽에 아래 턱뼈가 좀 더 비대칭적으로 자라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좀 족이 탈락하는 경우, 또 치아의 어떤 부정률이 이 성장을 통해서 비대칭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특히 턱관절의 불균형과 부정교합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면 비대칭들이 후천적인 원인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술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게 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교합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의 경우라도 다시 골격성과 기능성 부정교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부정교합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의 대다수가 턱관절의 불균형이나 치아의 교합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골격성 부정교합과 또 기능성 부정교합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영구의 박사님 클리닉에서도 치료가 현재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골격성 부정기압의 경우는 대개 선천적으로 아래턱이 우위턱보다 크게 발달한 클래스 3형 부정기압, 즉 주걱턱 형태의 부정기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후방으로 좀 더 후퇴돼서 아래턱이 빈약해 보이는 클래스 2형 부정기압 등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3형 부정기압과 반대로 얼굴의 형태가 좀 더 역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부정기압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인 경우에 대체로 덧니로 인하거나 또는 한쪽만 씹는 편측 저작으로 인해서 아래턱이 어느 쪽으로 편의돼서 나타나는 부정기압입니다. 그래서 턱이 뒤로 들어가거나 또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편측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서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비대칭의 원인이 또 턱뼈의 불균형에 있는 경우 또는 근육의 어떤 불균형 발달로 인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또 피하 지방의 어떤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 대부분이 턱관절의 불균형과 맞물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서는 FCHD라는 요법으로 척추 균형 장치나 또는 턱관절 균형 장치, 또 교합 균형 장치 등으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수술 없이도 해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양방에서는 성형외과나 구강 아간면외과 등에서 대부분의 뼈에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근육의 어떤 비대칭은 보톡스 요법으로 한쪽 근육을 임시나마 축소해 주거나 또는 고주파 치료 등으로 피하 지방의 어떤 비대칭은 또 지방 흡입이나 어떤 지방 이식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박사님, 그럼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안면 비대칭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미간과 인중을 지나는 얼굴의 중심선과 턱 끝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치가 만약에 정상 위치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또 아래 위치의 중심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교합이 맞물리는 한쪽 어금니로만 음식이 잘 씹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예의 없이 고개가 어느 한쪽으로 약간 갸우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후방으로 너무 들어갔거나 반대로 돌출되어 나온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클리닉을 찾는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경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 형태의 부정기압과 그리고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의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와 부정교합이 사실은 안면 비대칭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교합과 턱관절의 불균형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떤 기전으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과연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턱관절의 통증이나 개구장애 또는 턱관절 어떤 잡음 등을 발생시킬 뿐이지 무슨 안면 비대칭까지 발생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턱관절의 불균형은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됩니다. 턱관절의 좌우 어떤 불균형은 아래턱을 좌우 어느 쪽으로 틀어지게 하며 또 가장 흔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의 이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는 편향은 대부분 턱관절 디스크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오른쪽 턱관절의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턱이 현재 가장 사용량이 많은 그 반대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턱관절의 전후 불균형은 아래턱의 후방 이동이나 또는 전방 이동을 유도해서 클래스 2 부정교합이나 딥바이트 그리고 클래스 3 부정교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후방으로 너무 치우쳐 상하게 하악을 덮고 있는 이 과픽의 교합 그리고 클래스 2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굉장히 빈약해 보이면서도 아래턱의 발달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하게 지나친 발달을 유발하게 돼서 안면 비대증을 또 심화시키게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의 전방이동을 유발하는 턱관절의 전후 불균형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전방으로 튀어나온 소위 말하는 주걱턱을 유발해서 클래스 3 부정교합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이때 주걱턱의 얼굴 형태는 아래턱의 발달을 아주 심화시키고 상하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역시 주걱턱으로 인한 안면 비대증의 환자들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턱관절의 좌우 또는 전후의 불균형만 예를 들었어도 안면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턱관절의 불균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은 아셨으리라 봅니다. 네. 그럼 한의학이나 통합의학 또 대체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하고요. 예.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적 방법이 있다는 사실밖에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예. 네, 어떤가요? 예,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서양의 대체의학에서는 부정교합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술하여 치료하는 교합 안전장치나 그리고 여러 형의 구강장치들을 통해서 안면 비대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치열 교정이나 보초를 통해서 부정교합을 치료하기도 했지만 여러 형의 구강장치, 예를 들면 TMJ 어플라이언스나 T4K 또는 T4B 같은 이 턱관절 보조 혹은 치열 교정 장치들을 이용해서 클래스 2, 클래스 3 부정교합을 여러 치료함으로써 안면 비대증의 치료법이 발달됐습니다. 현대 치의학에서는 흔히 이러한 아래턱의 후방 이동 그리고 전방 이동 등으로 인한 선천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의학에서 개발되고 발명되어진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구강장치를 착용시키면은 오히려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인 아래턱과 위턱의 발달을 유도해서 대칭적인 얼굴 모습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음이 많은 치료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관련 클리닉을 만약에 찾아간다면 충분히 그러한 미래의 고민에서 아마 자녀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클리닉에 좀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이런 치료법들이 한국이나 서양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아직 한국에서는 제도권에게서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차병원 대체의학 난치병센터 재직 시부터 활용하면서 많은 임상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강장치의 활용이나 관심이 의료단체 무관심으로 거의 연구가 되지 않거나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 5년 전부터는 각 의료단체마다 관심권으로 부상하면서 좀 더 세미나가 이루어지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구강장치 개발이 이루어져서 하드레진을 이용한 여러 유형의 스프린트라는 구강장치를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소프트한 실리콘 재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강장치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20여 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안면 비대칭을 단순히 턱관절의 불균형이나 어떤 부정교합의 원인만이 아니라 전신 척추와 연계되어서 부정교합도 이루어지고 안면 비대칭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퍼티라는 부드러운 재질을 이용해서 맞춤식 턱관절 장치 또는 경추 균형 장치, 교합 균형 장치 등등을 만들어서 아래턱을 수평 중심은 물론 전후 중심 또는 좌우 중심 그리고 상하 중심 등 입체적인 중심 균형 위치로 아래턱을 이동시키면서 전신의 자세에 대한 또 척추 자세에 대한 상중 하단전의 중심 균형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임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와 부정교합이 안면 비대칭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안면 비대칭에 대한 어떤 근거 있습니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네. 이미 1980년대 공학 박사인 C.M. 구제라는 선생에 의해서 발표된 쿼드런트 시어럼, 즉 4분원의 이론이란 그 책자에 보면은 안면 비대칭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제1, 제2, 제3급 부정교합의 기하학적인 얼굴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교합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아의 덧니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아래턱이 한쪽으로 편향되고 그런 1급 부정교합 형태의 경우는 안면은 갸름한 달걀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좀 더 덜 발달해 보이는 역삼각형 얼굴 형태의 이 경우에는 하악이 편향되거나 후방이 치우쳐서 나타나는 제2급 부정교합 형태의 안면 비대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아래턱이 상악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발달돼 보이는 제3급 제3형 부정교합인 주걱턱 형태의 사각형 얼굴 형태를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정교합이 이 세 가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분원의 법칙 이론은 잘 살펴보면은 위턱에 대한 아래턱의 어떤 불균형은 위턱과 아래턱의 디스크 공간과 상관성이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은 아래턱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면 물론 또 머리의 무게중심이 척추의 중력 중심 축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서 또 경추, 흉추, 요추, 골반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뇌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희귀 난치병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면 비대칭이 턱관절의 불균형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대다수의 안면 비대칭의 유발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저는 대략 20년 가까이 턱관절의 7차원적인 불균형을 균형화를 통해서 그리고 척추질환과 뇌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면서 안면 비대칭의 환자들도 좀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면 비대칭으로 저희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은 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 저는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얼마나 안면 비대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를 만약에 확인하시고자 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치료 사례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를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정리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안면 비대칭으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안면 비대칭의 60-70% 이상 그 가까이가 수술 없이도 감쪽같이 대칭적인 멋진 얼굴로 치료되는 새로운 FCST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양악수술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빠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FCST라는 치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